부끄러워요. 네. 철학과 다니면서도 난 철학 안 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케팅은 조금 더 실용적인 거죠. 연애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 눈은 카리나야. 근데 카리나를 좋아. 카리나를 사귀고 싶어. 그럼 카리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요?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삶은 계란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 경영학과에서 마케팅 및 브랜드 관리 가르치시는 최영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경영학과에서 마케팅과 브랜딩을 가르치고 있는 최영호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본업은 매드타임스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고 마케팅 전문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그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는데 굉장히 즐겁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그 자극도 되고 있고,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같이 나눈다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네. 사실 저도 최영호 교수님의 수업을 2개나 들었습니다. 마케팅 관리랑 브랜드 관리와 CRM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네, 잘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다행이네요. 근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네, 맞아요. 수업 때는 제가 좀 조용히 있는 편이라서 촬영 일자 기준으로 지금 2월을 지나고 있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또 한 학기가 시작이 될 텐데 방학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새 학기를 맞는 기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좀 많이 아팠어요. 오. 네, 많이 아파가지고 계획했던 것들을 좀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그 방학 때 많이 하는 거는 그 본업과 관련해가지고 네. 좀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제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책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작년서부터 광고 마케팅 환경이 너무 급변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좀 자료라든지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좀 비즈니스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학생들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 그냥 단순히 수업만 들으러 오는 학생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고, 맞아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외부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요즘은 다 이렇게 그 바쁘게 지내는 게 네.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즐겨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많은 걸 하시는 와중에서 혹시 요즘 교수님을 가장 설레게 하는 건 어떤? 솔직히 설레는 거는 없습니다. 아, 네, 그 설렌다라기보다는 네. 좀 이제 새 학기가 되니까 좀 기분이 좀 들뜨는 것 같아요. 아. 예, 다시 또 학생들을 만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들이랑 또 이 마케팅을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게 꽤 즐겁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고, 잠깐 설렜던 거는 그 우리 방송국에서 메일을 주셨잖아요. 아, 그 네. 메일을 보고 좀 설렜습니다. 오, 감동이네요. 저도 사실 저희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거의 최우선적으로 생각이 났던 교수님이셔가지고.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앞에 먼저 메일을 보내게 됐어요. 너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시는 것도 많이 기억에 남았고, 마케팅에 대한 얘기도 되게 잘 풀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 많은 학생들이 홍보와 마케팅을 비슷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물론 비슷한 점은 많지만 둘이 다르다면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구분을 할 수? 보통 이제 구분을 할 때 홍보와 마케팅이라기보다는 홍보와 광고로 많이 나뉩니다. 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스코프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네. 광고는 돈 내고 하는 거, 그다음에 PR은 홍보는 돈 안 내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 경향이 사실 경계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크게 그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광고는 어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바로 반응이 온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어떤 그 마케팅이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건을 팔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1차적인 목표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홍보는
PR이라는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조직의 이미지, 그다음에 철학이라든지 방향성을 외부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케팅이라고 할 때는 주로 대부분의 1차적인 타겟은 소비자거든요. 네. 네. 이 소비자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PR은 이해관계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아. 이해관계자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도 이해관계자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관련돼 있는 조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주주라든지 그리고 또 공공단체 네. 예, 이런 데들과 또 관련이 있고 학교도 보통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산학협동 프로그램 같은 걸 하잖아요. 네. 이런 게 다 PR 쪽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PR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사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임직원들을 어떻게 쓰면서 이제 임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철학이라든지 정체성을 이해를 하고 네. 한 방향으로 간다든지 네. 그다음에 임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서 듣고 반영을 한다, 경영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타겟 같은 것도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코프가 좀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PR을 하시는 분들은 네. PR 밑에 광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범위가. 네. 그리고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광고하고 이건 좀 범위가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고 이제 또 보면 이제 회사 입장. 네. 그래서 광고회사나 PR이사 입장에서 보고 놓고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만나는 상대가 달라요. 광고회사는 주로 만나는 상대들이 네. 그 CMO라든지 마케팅 부서, 그다음에 뭐 광고 부서 쪽이 많은데 네. 이 PR에서는 주로 홍보 쪽이라든지 홍보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오너, 그 C레벨의 임원들이랑 더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거의 구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그 수업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케팅에서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ESG 같은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지속 가능성. 네. 이거는 예전에 PR에서 다루던 부분이에요. 아. 네, PR에서 다루던 부분은 이제 광고에서 다루는 거고 네. PR에서 하게 되면 PR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언론 PR이잖아요. 네. 근데 언론 PR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하느냐? SNS라든지 퍼포먼스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PR 회사가 이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통 이제 IMC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IMC를 이제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맞춰오면서 범위도 넓어지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큰 의미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관계자라든지 다루는 메시지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이야기가 엄청 많지만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학생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마케팅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그 제가 이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할 때 마케팅은 마켓과 ING의 결합을 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팔아야 되잖아. 팔아야죠. 돈 벌어야 되잖아. 네. 그럼 돈 번다라는 그것은 바로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은 궁극적으로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기업에게 꼭 필수적인 요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케팅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살기 위해서죠. 그렇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기업을 들어가던 네. 창업을 하던 네. 그거는 그 단계에서 내가 생존을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주위에 있는 환경을 분석하고 나만의 경쟁력을 또 뽑아내고 네.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다든지 아니면 내가 약점이 있으면 이 약점을 감추든지 아니면 약점을 극복을 한다든지 네.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마케팅이거든요. 이건 졸업하고 이야기예요. 아. 근데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학생 입장에서도 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이 지금 졸업을 하기 위해서 성적이 필요한데 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저기 들어가는 순간 나는 밑에 깔아야 돼. 그럼 이거를 갈 거냐? 아니면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성적을 잘 받아야 될 거냐? 이런 전략적인 그런 고민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다 마케팅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도 학교 생활에서 생존을 한다든지 이런 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연애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연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 혼자 잘났다고 해봐야 상대방이 알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냐, 나의 장점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음.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생존을 위해서 그다음에 즐거운 대학 생활을 위해서라도 어떤 마케팅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마케팅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그 교수님들 전공하시는 교수님들마다 네. 그 과목이 가장 그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케팅은 조금 더 실용적인 거죠. 그 제가 학부 전공 철학을 했는데요. 네. 철학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면 네. 마케팅은 지금 당장 어떤 실용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네. 어떤 실천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광고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면서 어떨 땐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스픽의 광고는 고 신해철님의 목소리를 따와서 광고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향수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에 광고 기획이 지향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참 굉장히 이 AI에 대해서는 네.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AI는 이제 우리의 하나의 무기다, 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그 컴퓨터로 어떤 보고서를 제가 보고서를 만든다고 쳐요. 네. 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컴퓨터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죠? 아무래도 컴퓨터로 그렇죠. 하는 게. 그럼 내가 컴퓨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큰 차이잖아요. 네. AI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AI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마케팅 그 활동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작년 한 9, 10월 정도까지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I를 썼다 안 썼다가 굉장히 중요한 화제거리였어요. 네. 특히 상반기. 근데 지금은 AI를 건드리는 광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느냐에 AI가 하나의 툴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AI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이 AI를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너무 어렵게 받아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AI가 보면은 오히려 AI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광고들이 특히 이제 글로벌 단에서 이번에 이제 스픽도 그렇지만 네. 글로벌에서 나오는 AI의 광고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히려 인간성을 굉장히 인간적인 가치를 훨씬 더 깊게 만듭니다. 딥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적지향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사회를 좀 긍정적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 네. 아니면 참여를 시켜야 하는 부분에서 AI가 오히려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런 트렌드들은 앞으로 계속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AI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겉으로 드러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 광고 AI로 만들었대. 사실 그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일부예요. 이미 AI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네. 그 밑단에서 기획 단계에서 지금 기획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그 자료를 찾는 거를 할 때 AI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가요. 그다음에 컨셉을 추출하고 할 때도 네. AI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걸 갖고 소위 말해가지고 AI를 써서 제작을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AI를 그냥 내 비서, 내 소위 말해서 나한테 도움 주는 애, 네. 내 친구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예를 그냥 하나 들어드리면 네. 이번 슈퍼볼에서 네. 오픈 AI가 처음으로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네. 네. 못 보셨죠? 네. 한번 보세요. 네. 보면 오픈 AI의 광고는 아주 단순해요. 불이라든지 바퀴라든지 이러한 인류의 혁신을 일으킨 것과 AI가 같다라고 걔네들은 주장을 해요. 네.
근데 AI가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럼 오픈 AI가 광고를 만들었으니까 얘를 오픈 AI가 갖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그 솔루션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아이디어를 뽑고 하는 단계는 AI의 도움을 받았는데 네. 실제로 광고 제작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AI를 바라보는 건데 AI가 내가 목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상한 것들이 막 나와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신기하긴 하지만 공감을 못해요. 네. 근데 AI를 목적이 아닌 어떤 수단, 그다음에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공감적인 것들을 네. 우리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을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빠르게 뽑아내니까 이러한 식으로 기획 같은 거에 도움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훨씬 더 공감이 가고 더 의미 있는 광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AI를 좀 더 수단으로서 잘 그렇죠. 활용을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저희가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학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과제나 수업 시간에 네. 이제는 AI 사용하라고 그러시죠, 교수님도. 네, 맞아요. 작년 1학기 때 우리 조사했었잖아요. 네. 그때 했을 때는 절반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AI가 이제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AI를 잘 쓰는 친구하고 잘 안 쓰는 친구 차이가 벌어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똑같은 주제를 갖고 찾는데 내용이 다 달라요. 맞아요. 그럼 프롬프트거든. 그 프롬프트를 쓰는 건 누구겠어요?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네. 프롬프트는 경험도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험이죠. 네. 책 많이 읽으면 되는 거고 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경험이 되는 거고 네. 이 경험과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특성들이 프롬프트에 반영이 된다고 봐요. 공식들은 있지만 이 네. 공식들을 아무도 안 하거든. 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AI를 바라보는 것을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쟤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그냥 도움되는 애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훨씬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는 거. 그러면 혹시 교수님께서 만드셨던 혹은 보셨던 광고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어떤? 사실 저는 광고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은 아니에요. 네. 예, 저는 이제 그 전략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네. 좋아하는 광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가장 어렸을 때 기억났던 거는 네. 코카콜라의 그 심해지는 어떤 난 느껴요 그런 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했던 광고인데 네. 이 시대가 지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러면 최근에 본 광고 중에 가장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네. 하게 되면 역시 이번 슈퍼볼에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에 굉장히 미움이 많잖아요. 네. 서로 증오하고 맞아요. 혐오하고. 네. 그 혐오와 증오는 어디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차이, 음. 다른 점,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차별과 혐오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상대를 잘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네. 이번에 슈퍼볼에서 그 혐오라든지 증오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에서 출발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그 톰 브레디하고 스냅독이라고 둘이 같이 나와서 네. 너는 나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싫어. 너 나랑 다른 동네에 살았으니까 싫어. 서로 싫은 이유를 대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이유들. 내가 아는 사람이 너 싫대. 그래서 나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고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 굉장히 스투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그 광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한테 한번 던져주는 메시지가 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번 소개를 해달라라고 하면 이 광고를 소개하고 싶어요. 저 되게 좋은 광고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너무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이제 뭐 동네의 그런 정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한국인 하면 정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뭔가 요즘에는 서로 차별과 혐오가 너무 범람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쪽입니다. 저도. 네, 맞아요. 서로 사랑을 해야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갈 텐데. 사랑은 좀 너무 아, 크다.
저는 사랑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네. 쪽이라서. 하여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랑으로 가기 전에 그렇죠. 그거부터. 네. 맞습니다. 그래야 사랑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우선 받아들여야 이제 그 그렇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너무 좋네요. 조금 더 교수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 교수님께서는 철학과를 졸업을 하셨는데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을 다니시다가 지금은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처음 철학과를 가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랑 그거랑 이제 뭐 어떤 관련으로 광고를 하겠다고 생각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참 이 이야기하면 부끄러워요. 네. 일단 철학과는요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지망이었습니다. 네. 그냥 일지망 될 줄 알고 네. 그냥 이지망 눈 감고 딱 찍은 게 철학과였고 네. 삼지망은 이제 서울대는 보통 안 가니까 음. 그래서 삼지망도 그냥 눈 감고 찍어서 했는데 네. 그냥 어떻게 이제 안 됐어요. 네. 그냥 딱 0.1점인가 모자랐대나?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그냥 안 돼가지고 이제 네. 이지망으로 철학과가 됐습니다. 네. 철학과 다니면서도 난 철학 안 해 했어요. 네. 근데 은근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딴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지금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언어거든요. 네. 근데 언어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대 언어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비주얼 랭귀지잖아요. 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라든지 이쪽인 것 같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학원이나 좀 가야 되겠다 하다가 대학원은 일단 못 가게 됐어요. 네. 네, 못 가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하지? 네. 그래서 방송국이랑 가야 되겠다 했는데 몇 년 동안 방송국이 공채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때 딱 걸렸어요. SBS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또 군대 있을 때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위에 물어봤습니다. 네. 야, 방송국 비슷한 게 뭐가 있냐 했더니 광고회사래요. 음. 그래서 그럼 광고회사 중에 좀 괜찮은 데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제일기획이지. 그래가지고 제일기획 이제 원선에서 그냥 됐어요. 오. 그리고 좀 지났는데 제가 이제 업무 중에 하나가 자문 교수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 네.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자문 교수님이 최 선생 공부 좀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 그 야간 대학원 다니면 재밌다고. 그래서 그냥 다니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석사를 땄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기획 그만두고 어떻게 이제 강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네. 하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광고는 제가 굉장히 지금 요즘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수님 스스로. 예.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광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광고는 네. 이제는 변했다. 음. 광고의 데피니션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광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광고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라든지 네. 그다음에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네, 재밌고 그다음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는 이제 그 광고회사에 가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지만 네. 광고회사에서 한 5년 정도 빡시게 진짜 그야말로 빡세게 그 일하고 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공하는 기준이 높더라고요. 네. 물론 오래 있는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광고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광고를 통해 가지고 다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많아서 네. 광고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광고를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게 그런 이유예요. 여러 면모로 예. 다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사실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철학과를 진학하시게 된 게 애초부터 뭔가 광고를 너무 좋아하는데 뭔가 광고는 어쨌든 그런 사람의 본질 그런 감수성을 되게 꿰뚫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학과를 진학하신 건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너무 좋게 봐주셨어. 네. 진짜 어쩌다 철학과 들어왔고 네. 그 처음에 그 저희 지도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전부 다 한 번씩 면담을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철학과 왔냐 그래가지고 저 이지망으로 왔는데요.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아니요 저 그냥 고시 공부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우리 과 정도 들어왔으면 2년만 공부하면 고시 돼. 그러니까 처음에 한 1년 놀아. 놀면서 철학도 좀 공부 한번 해봐. 은근히 재밌어. 네. 이러셨어요. 네. 거기에 게임에 넘어가지고 아. 한 1년 놀았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다 헌법학을 책을 사서 폈는데 네.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네. 딱 덮고 난 더 이상 이제 공부 안 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공부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 되게 재밌는 학창 시절 얘기인 것 같아서. 근데 재미없었어요. 우리 때는 너무 운동권 이래가지고 네. 재미가 없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마 그때 사진을 좀 만났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만났고 필름 카메라긴 했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카페 순례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디가 그러니까 핫플이죠 요즘. 네. 어느 카페가 좀 괜찮다 네. 하면 그 카페 가서 갔다 온 기념 요즘은 이제 인스타잖아요. 네. 그때는 뭐였냐면 성냥을 가져오는 게 성냥을 수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커다란 박스에 성냥 하나씩 넣는 게 재밌었습니다. 저도 그런 빈티지 가게 소품샵 가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가보면 옛날 성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옛날에는 성냥을 많이 써서 그런가 했는데 뭔가 예전 그런 카페들이 카페에서 다 담배를 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네. 다 그러니까 성냥이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몰랐네요. 제가 살아본 시대가 아닌 이야기여서. 그렇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삐삐 같은 것도 막 나오기 때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카페에서 전화 이제 삐삐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삐삐 몇 번 전화 왔습니다. 그럼 가서 받고 막 이래야 돼요. 그때가 은근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좀 질문을 해보자면 지금까지 꽤 많은 학생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학생한테 받았던 질문 중에 혹시 인상 깊었던 질문이 있을까요? 어렵다. 글쎄요. 가장 인상 깊었다라기보다는 네. 광고 마케팅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그게 이제 아마 제가 처음으로 이 과기대 와서 수업을 했을 때 네. 질문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기획자가 되고 싶으면 뭐를 하라고 한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마케팅에 관심은 있지만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나는 진짜 할 것은 딴 거야. 그렇지만 마케팅 알면 좋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난 정말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광고회사에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줄까. 네.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상이 깊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제 후배가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오늘 조금 간단하게 한 번만 답변을 해주신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경험을 좀 많이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게 직접적인 경험도 있지만 간접적인 경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떤 경험들을 할 거냐? 나쁜 경험 빼고는 다 해라. 여행도 많이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다음에 그 책 같은 것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콘텐츠 같은 거 좀 많이 보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연애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광고를 하려면 사람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우리 특강에서 이제 나무리 대표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네. 감정을 딥하게 만들지 않으면 광고가 공감을 못 만들어요. 네. 그럼 이 딥하게 감정을 딥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연애예요, 연애. 특히 좋은 그러니까 성공적인 연애도 중요하지만 네. 차여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울어보고. 음. 그러니까 나는 연애도 한번 못 해본 사람이, 저는 그거거든요.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따뜻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광고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연애를 좀 했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꾸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컨텐츠 만들기 되게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동영상은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릴스 정도, 쇼츠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일단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중에 하나 정도를 꾸준하게 자기가 컨셉을 잡아서 만들어 나가는. 그러다 보면 보는 시야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나만의 뷰도 생기고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꾸준하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겁을 내지 마라. 예,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네. 자, 우리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는 잘 몰라요. 네. 자, 야구 선수 중에 네. 타자가 3할이면은 굉장히 잘하는 타자라고 그래요. 네. 3할이면은 뭐냐? 네. 10번에 나와서 3번만 안타를 치는 거예요. 7번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자, 7번 실패한 사람 실패만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실패한 인생이죠. 네. 근데 3번 안타를 친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타자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건 그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모전 같은 거를 반드시 좀 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상을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브리프라고 그러잖아요. 네. 브리프가 나왔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지? 음. 이런 거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네.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인 것 같아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상 받은 것 중에 브루탈리스트라는 영화 알죠? 잘 브루탈리스트 몰라? 저희가 영화를 또 막 이렇게 이게 뭐냐면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브루탈리스트라는 건데 뭐냐면 헝가리의 이민자가 미국에 뉴욕에 와서 진짜 고분분투하면서 유명한 이제 건축가가 되는 그 이야기를 다뤄요. 네. 실제로 보면 그 브루탈리즘이라는 건축 양식이 있는데 뭐냐면 그 시작은 유럽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전쟁 후에 없잖아. 꾸밀 게 없으니까 그냥 외관이 다 노출되는 콘크리트 같은 그런 건물들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어떤 그 건축가를 모티브를 잡은 건데 여기에 다들 본 사람 이게 3시간이 넘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쉬어. 보고 온 사람들이 극찬을 해요. 나도 지금 아직 못 봤는데 네.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 요즘에 논쟁이 벌어졌어. 뭐가 논쟁이 벌어졌냐면 거기 주인공이 실제로 헝가리 이민자예요. 헝가리 이민자인데 헝가리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이민자의 아들이니까 헝가리어를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AI를 통해 가지고 헝가리어를 거기다 입혔어요. 그 이게 뭐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나중에 비하인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영화가 과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막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우리 보면은 사극 보면은 뭐 왜곡했느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 이야기까지 해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배우의 연기 너무 좋다. 드라마 스토리 끌고 가는 것도 너무 좋다. 영화 자체는 좋은데 이 외적인 부분에서 난리가 나오는. 그러다 보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야 AI가 보조적으로 들어간 건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AI가 이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냐면 자 내가 기본적으로 AI의 모든 것을 올인을 해서 맡긴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나의 가치를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어. 거기에 보조적인 걸로 AI를 쓸까 말까 내가 결정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문해창 작가 교수님도 아마 이 결에 조금 가까울 거예요. 뭐냐면 AI 하다 보면 AI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가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인간적인 가치를 어떻게 구현을 할 건데 이게 더 중심이 되다 보니까 너무 AI 이러지 마.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 느낌이고 또 이제 AI를 사용해서 작업물을 만드는 거를 버릇 삼으면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진다. 더 축소되고 더 감퇴될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메일 양식 만들 때는 최종 메일 보낼 때 AI를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어떤 정해져 있는 틀인 사회적 거니까. 규칙, 그쵸. 틀 이런 거를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 바로 그거예요. 네. 지금 뭐냐면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건데, 자 본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AI로 제작을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에 한번 사람이 보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 맞아요. 감수를 해야 돼. 인간적인 터치가 없이는, 휴먼 터치 없이는 AI가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게 절대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요즘에 광고가 그러거든. 광고가 작년 상반기 8, 9월까지만 하더라도 AI를 썼어요 하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됐어.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 그때 보여줬죠. 그 여자 딱 사진 7장 보여주고 그중 네. 사람 구워 네. 못 찾았지. 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인스타그램의 광고의 80%, 70, 80%는 AI가 만들었어요. 몰라요, 사람들. 근데 그 AI를 만든 거 AI한테 만들어줘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사람이 잡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셉 잡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AI가 필요해. 그렇지만 그걸 뽑아내서 디벨롭하는 건 또 사람이 해야 돼. 이러한 식으로 사람이 내가 크리에이터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 있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방향이 있으면 그거를 가는 과정 속에서 AI가 하나의 요소로 삼는 거하고 AI가 전부인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과제를 하나 줄게요. 여러분들 5명 있잖아. 예를 들어서 챗GPT에서 찾으라고 할 때 다 아마 다를 거예요. 왜냐면 프롬프트가 달라요. 그 프롬프트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뭘까?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독특한 개성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저 같은 경우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요. AI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이 부분 없이 나오게 되면 나의 경쟁력은 없는 거예요.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체가 되지 않아야 되거나 그럼 나만의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만의 것은 AI 쓰면서 AI 붓글씨 쓰는 사람이 AI도 해. 이거는 엄청난 나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극단에 있는 걸 다 하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식으로 그 목표와 그다음에 내가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척 지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배척은 아마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근데 나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유연한 게 뭐냐면 자 사람이 자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갈 거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새로운 각도에서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이걸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이 따뜻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경험 같은 거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요. 그럼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 할 거고. 네. 이어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한 단어로 마케팅하기라는 과제를 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마케팅하기 아닌데 소개하기. 소개하기. 내가 브랜드라면 맞아요. 어떤 브랜드일까 자기소개를 한번 하라고 그랬죠. 네. 그때 저는 순례라는 키워드로 저 자신을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과제를 내드려도 될까요? 교수님을 한 단어로 소개한다면. 저 영어 이름이 찰리예요. 네. 요즘은 안 쓰는데 그 제일기획 다닐 때 그 한동안 영어 이름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팀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뭐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인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나한테 해주면은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라고 했더니 팀장님이 그 당시에 팀장님이 넌 찰리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찰리예요? 그랬더니 찰리 채플린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극찬이잖아요. 네, 완전.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찰리 브라운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너무 재미없죠? 아유, 재밌어요. 그냥 그 찰리가 약간 장난꾸러기 같고 네. 그러면서도 뭔가 좀 크리에이티브하고 트렌디한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오고 있어요. 그냥
한 단어로 지금 제가 그렇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지향하는 점이 약간 그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저도 처음 교수님의 영어 이름은 처음 들어봤는데 안 쓰니까. 네,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해주신 인물들과 그런 이미지나 그런 것도 다 잘 맞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그 메일 주소가 쿠키맨이시잖아요. 네. 혹시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도 참 다 제일계 시절인데 아, 네. 그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보면 이제 조어들을 광고 마케팅 쪽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시라든지 그게 그때들 나온 단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젊은 남자인데 자기 개발에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트렌디하고 그다음에 능력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어로 제일기획에서 쿠키맨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쿠키맨이라고 만들면 좀 달달하잖아. 네. 그러니까 마초적인 느낌은 없죠. 나 마초적이진 않잖아. 스윗한.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그런 느낌의 남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새로운 남자들이 바뀌어간다. 한국에서도 네. 그들을 좀 이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들을 좀 이해해야 된다. 음.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 나온 단어가 이제 쿠키맨인데 그러면서 주위에서 이제 하면서 뭐 이야기하면서 야 쿠키맨으로 좀 우리 회사에서 그때 그래도 괜찮을 때였으니까 네. 좀 예를 든다면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부터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때는 이제 PC 통신 시절이고 막 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디를 만들 때 그럼 나 이제부터 쿠키맨이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쓰게 됐어요. 사실 제가 주위에 봤던 많은 이메일 주소 중에 제일 귀여운 이메일 주소였거든요. 되게 그래서 교수님께서 쿠키를 좋아하시나? 살짝 이런 생각도 했고. 엄청 좋아하죠. 아, 그래? 제가 담배를 안 펴요. 네. 그리고 술도 거의 안 마셔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단 걸 너무 좋아해요. 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맞아요.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쿠키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한동안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 그 9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그 쿠키 몬스터. 그래서 너 쿠키 몬스터에서 따왔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듣기도 했었어요. 네. 너무 귀여운 메일 주소여서 사실 되게 부러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주제 중에 이제 마케팅을 하려면 연애를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애와 마케팅을 좀 어떤 식으로 연결 지어야 좀 이해하기에 쉬울까요? 일단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애의 첫 시작은 뭐죠? 만남? 첫 만남? 만나야죠. 네. 네. 첫인상에서 굉장히 결정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자, 소개팅이든 뭐든 남자가 처음에 왔는데 추리닝 입고 왔어. 그다음에 한 2, 3일 동안 머리도 안 감았어. 최악. 다시 보고 싶어요? 아니요. 안 보고 싶죠. 네. 근데 반면에 키도 작고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깔끔해요. 그리고 만나서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식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나를 배려하고 이 사람은 좀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좀 궁금해지죠. 궁금해지죠. 네. 바로 이 연애의 시작은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거고 네. 마케팅도 똑같죠. 내가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내 타깃한테 좋은 느낌, 궁금하게 만들어야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연애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만나려면 서로 노력도 하죠. 네. 네, 노력도 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뭐 기업이 소비자한테 내 상품을 계속 쓰게 만들고 그렇죠. 내 상품을 계속 내 서비스를 유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유혹도 하고 계속 자극도 주고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네. 이 과정이 연애랑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과 연애, 특히 마케팅이라기보다는 브랜딩하고 연애는 거의 같은 개념처럼 봐도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광고 회사에는 그러면 연애 고수들만 모여 있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네. 연애 고수는 어딘지 다 있어요. 네, 어딘지 다 있는데 네. 광고 회사가 사내 연애는 조금 좀 많은 것 같아요. 오. 그 이유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야근이나 지금 아무래도 그렇지만 야근이 좀 많거든요. 네. 그리고 파트너로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후배인 측에서 사수 부사수도 있지만 네. 내가 기획이면 저쪽에 제작이 이렇게 파트너거든요. 네. 서로 싸우면서 정도 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꼴 저꼴 다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누구보다 더 이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애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연애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거 광고회사라가 더 많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오히려 사람에 대한 감정을 네. 좀 딥하게 알 수 있는 게 그나마 조금 광고회사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공장이라고 연애 없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그 공무원 네. 딱딱하다는 그 공무원 세계에도 연애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맞죠. 예. 그 제가 그 신문에서 네. 신인 모델들이나 모델 지망생들 많이 소개를 네. 좀 하고 있잖아요. 네. 보면은 부캐로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이것도 선입견인 거야. 네. 뭐냐면 그냥 사람이 그 사람을 저렇게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럴 거야 이렇게 보지 않으면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광고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우리 연애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 사람이 딱 주어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다른 모습들을 봤을 때 더 와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마케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다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연애 얘기를 하니까 관심이 많아지네요. 그럼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태솔로, 그러니까 흔히 말해 이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학생들도 많을 텐데, 그럼 혹시 그 학생들을 위한 좀 조언 또 있을까? 저도 사실은 네. 대학교 때는 연애 안 했어요. 네. 네. 저는 못했다기보다는 저는 안 했다고 이야기하거든. 네. 일단 모태솔로는 글쎄요, 그냥 우리 마케팅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왜 내 물건이 안 팔릴까? 그거는 일단 내 물건이 매력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 나를 가꾸지를 않아. 쉽게 말해서 우리 공대생들 하면은 나오는 밈이 있잖아요. 체크에 뭐 진짜 뿔테도 보면은 무슨 아내 같은 그런 트렌디한 뿔테가 아니고 네. 뭐 이상한 뿔테 쓰고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네. 가꾸지 않는 거야. 내가 나를 가꾸지 않는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케팅이 내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 타겟을 이해를 하고 그들이 뭘 좋아하고 거기에 맞춰서 광고를 만든단 말이에요. 네. 마케팅을 하고 소비자가 있는 곳에 간단 말이지.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누구랑 연애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카리나랑 만나고 싶어. 그렇잖아. 눈은 카리나야. 근데 카리나를 좋아. 카리나를 사귀고 싶어. 그럼 카리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대부분 몰라요. 네. 모르는데 어떻게 카리나를 만나? 쉽게 말해서 내 타겟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렇죠. 처음에 데이트를 할 때 모태솔로들이 보면 솔로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자, 첫 데이트 해서 뭐 저녁을 반드시 먹어야 된대. 그러면 저녁을 뭘 먹을까 하면은 지네들이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중국집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중국집 가서 그러면 저 같으면은 딤섬 같은 거 시킬 것 같아. 왜? 입에 안 묻어야 되잖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짜장면 시켜. 그러면 다시 만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하는 게 내 타겟이 누구고 내 타겟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내 거를 계속 강요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매력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장점이 있어요. 우리 마케팅을 할 때 보통 보면은 우리 그때 수학 분석할 때 네. 전략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내 강점을 이야기를 할 거냐, 내 약점을 숨길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연애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훨씬 더 밀접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저희 프로그램명인 삶은 계란과 관련된 시그니처 코너인데요.
저희 삶은 계란에 맞춰서 계란에 고민을 적고 그걸 깨서 고민도 같이 깨보는 시간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모님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께서 조금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제일 큰 고민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역시 생존인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불황이에요. 네. 진짜 불황이에요. 보통 우리 옛날에 했던 이야기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아파트에서 쭉 내려왔어요. 건물에서 내려와서 1층까지 내려갔더니 이제 끝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저기 지하에 한 10층까지 내려갈 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빙하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빙하기 이거는 그냥 빙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기 해왕성의 빙하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는 우리 학생들을 제가 학생이라기보다는 제 후배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네. 관곡의 후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선배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긍정적인 영향, 좋은 영향, 그리고 조금이라도 광고나 마케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학교적인 측면에서는 좀 고민거리입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고민 중에서 이제 가장 깨보고 싶다, 해결하고 싶다 하는 고민을 여기 앞에 계란에 적어주시면 안 써도 저기 이거는 말 안 해도 되죠? 네. 아이고. 난 사실은 이거 일부러 한번 떨어뜨려봤어. 왜냐하면 이거 그 삶은 거 아닌가 봐. 삶은 계란입니다. 2개 써야 되겠다. 건강과 생존. 네. 학교도 하나 쓸까? 좋은 선배 쓰자. 하나 더. 네, 그럼 저희 이제 교수님의 고민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내리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최영호 교수님 만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